이렇게 짧게 써주시니까 좀 제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런데 세미나 보통 가면은 막 시간 때문에 막 쫓기거든요. 그럼 정작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두 분이 짧게 해주셔서 제가 할 일이 좀 저는 사실 여기 동국대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2000년에. 그러니까 25년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긴 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학업하고 나면은 좀 이따 3차가 저기 뒤풀이가 족발집에서 된다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충동 족발 아시죠? 원 없이 먹었습니다. 평생 먹을 거 석사까지 하면서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까? 글쎄요, 이 직업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걸린다는 거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사실 깐깐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거의 많은 법률이 일본 법들을 가져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변화돼서 사용도 하고 독자적인 법안도 많이 있지만 근데 거기서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아까 이제 우리 발표 맡은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적정화에 관한 이거 선을 긋기가 힘드니까 적당히 우리 비보호 좌회전 같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자로된 듯이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공익성을 뭐라면 이게 또 사업적으로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으로 아무나 못하게 하고 고객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직업화된다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또 수익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공익성과 영리성의 부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 법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법이 오히려 지금처럼 법이 없으면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자유업이죠. 물론 결연법 위반하면 좀 더 처벌받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 유정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2005년도에 처음으로 공청회 할 때 저도 이렇게 나란히 앉았어요. 2년이 참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렇게 토론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공인탐정업 법제화 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여기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 재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좀 고민한 부분들 한 6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이 책에 담궈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 교수님께서 시간 관계상 좀 내용은 다 전달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자격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경비지도사 자격 아시죠? 경비지도사 자격은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경비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 200명당 1명, 100명 추가할 때마다 한 명씩의 국가 자격, 국가 전문 자격이죠.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입니다. 이거 사실 보수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국무총리실에서 전에 규제 완화 강조하면서 보수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보수 교육이 없이 이 자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소위 말하면 막 무더기 같은 법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수 교육이 없으니까 일부는 그런 어떤 법이 변화가 되고 개정되고 이러면 그런 내용도 잘 알아야지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죠. 현장에서 점검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의 지도 점검, 순회 점검,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법제화됐습니다. 보수 교육이 다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깐깐한 법이 있으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게 없으면은 이 수준에 대한 문제들이나 고객들한테 신뢰도에 한 문제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또 우려를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최 교수님이 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규제가 좀 필요한 깐깐한 정도.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판정제도 하면 서로 의심들을 하는 거죠. 이게 도입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것은
무슨 뭐 주무기관의 문제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또 뭐 변호사협회에서 개별 변호사들은 전부 다 아마 찬성을 합니다. 이 제도 도입되는 걸. 근데 변협에서는 반대를 해요. 이 집단의 이론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개인들은 전부 다 원하고 자기의 어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는 원하는 거고 왜 단체에서는 이걸 반대를 할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법제화에서 이 안에 혹시 그런 반대를 한다는 거리가 있는 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좀 구체화되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장기적인 안목이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어떻게 좀 점진적으로 결론적인 부분에 제언을 하면서 직감합니다. 우리 13차례 발의되었던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는 공인 탐정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법안들하고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법안의 통과뿐 아니라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적어도 성공적인 어떤 정착과 그리고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법제화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럼 법안 통과를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지방자치경찰을 활용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역할을 맡기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이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자치경찰제 시도도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지방경찰고 어디까지가 이 업무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이 오고 지금 아직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에다 탐정에 대한 관리나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부담을 주면 이것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법제화 단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도 기반 구축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제도의 안정화 단계. 그래서 어떤 시범 사업과 모니터링.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법이 자꾸 늦어지니까 저희 협회에서는 이랬습니다. 이게 법제화가 되지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나갈 일들이 있는데 그럼 차라리 어떤 분야가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문화가 활성화되는 게 순서인데 이미 이번에 홍대에서는 일본에 탐정하면은 명탐정 코난입니다. 명탐정 코난 수사전이 보통 1년에 보면 한 군데서 큰 도시를 돌아가면서 일본에서 진행이 되는데 약 2달 이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홍대 입구 쪽에 와서 합니다. 30주년 기념으로. 명탐정 코난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게 3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 팬들이 많으니까 홍대 근처에서 명탐정 코난 수사전을 일명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 가면 탐정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셜록 홈즈 뮤지엄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뭐 한번 들어갈 때 비용을 보통 2만 원 정도 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탐정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탐정 문화 한 번만 정착 부리면 영원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아닌가? 그럼 탐정법이 계속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먼저 갑시다 해서 오늘 몇 권 가져왔는데 책이 남아있는 거 조심하시겠어요. 이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국내 탐정 요 부분을 모토로 해가지고 메타 탐정 소년으로 해가지고 다크가든이라는 소설을 첫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진짜 작가가 썼습니다. 10편의 시리즈를 계획을 하고 1편이 나왔습니다. 그럼 문화로 가자. 문화 지금 셜록 홈즈하고 명탐정 코난만 할 게 아니라 한국형이 탐정 모델이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법이 좀 이렇게 느슨할 때 우리는 문화 쪽으로 우리 협회에서 좀 앞장서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도가 안정화되면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 고도화 단계죠. 어떤 이 안에서도 아까 우리 발표하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우리 유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우리가 남의 사람 소재를 파악하고 남의 뒷조사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조사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보도가 된다면 진짜 명실공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탐정학과에서 배출되는 그런 인력들, 우리 경호학과의 뒤를 밟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학과 만들어지면서 96년도에 처음으로 경호학과 만들어졌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전국에 100군데 이상의 경호 관련 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학위를 받고 4년 동안 수업 열리고 학위를 받고 딱 나왔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 취업을 하죠? 기존에 우리 국내 경비업계 취업을 하는데 이게 이 인프가 아웃풋이 안 맞는 거예요. 학비는 많이 투자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게 월급이 너무 낮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대학원 지나고 해외로 유학까지 갔죠. 지금은 경호 관련 학과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 탐정이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탐정 관련 학과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호 관련 학과하고는 좀 다른 면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왜 경호 관련 학과가 그렇게 활성화됐다가 이 사양되는 학과로 되느냐? 숲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정은 수반의 나무에 해당되는데 여러 가지 이 민간 보안 산업과 네트워크들이 잠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매김되면 탐정 관련 학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마 산업부가 성공을 한다면 경호 관련 학과처럼 퇴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전문 교수님들 그리고 단체를 운영하는 우리 단체장님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합친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도 협회가 탐정관련 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경시청 산하에 사단법인이 있겠지만 사인이 왔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협회마다 고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협회가 활성화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마 탐정협회가 여러 군데 있지만 법정으로 만드는 법정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성화된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된다 그러면 훨씬 빠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